안녕하십니까.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자서전 쓰기를 전문적으로 강의하고 있는 자서전 쓰기 전문 강사 민경호입니다. 제가 자서전 쓰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수강생 여러분께서는 정작 어떻게 써야 할지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만 할 것이 아니고 또 실습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쓴 자서전을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발행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서전 쓰기 강사가 쓴 자서전,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예문으로 해서 오늘 한번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썼는지를 좀 보셔야 그래도 그게 참고가 돼서 본인의 것을 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쓴 자서전의 한 꼭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은 안 계시면 오라이 라고 소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편이죠. 소제목의 제목입니다. 제목을 딱 보시면 저게 무슨 내용이겠다 하는 게 감이 잡히실 겁니다. 대충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나요? 안 계시면 오라이. 누가 하던 말인가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딱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쭉 글을 써놨는데 읽어 드릴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갔는지를 중간중간 설명하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글을 쓸 때, 특히 자서전의 내용을 만들 때 유념했던 것이 뭐냐면 평범하게 그냥 서술만 하지 말고 제일 앞부분에다가 임팩트를 주자. 어떤 임팩트냐 하면 대화체를 집어넣자. 그러니까 A와 B가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 아무래도 좀 입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극화시켜서 한번 써보자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 내용의 배경은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있었던 일, 그 일화를 가지고 쓴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 정류장 앞에서 친구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겠죠. 그 장면을 앞에다가 대화식으로 배치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도 여기서 타냐? 경호구나. 그래, 나 여기서 타는데 너도 타냐? 그럼 버스 타고 다닌 지 이제 보름이나 됐는데 나도 그래. 여기서 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16번, 32번, 35번이니까 먼저 오는 걸 타자. 그래, 국민학교 때는 걸어 다녀서 편했는데 이제 버스 타고 다니려니까 일찍 일어나야 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다른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야. 오늘도 무사히 버스에 오를 수 있을까? 차장 누나를 잘 만나야 할 텐데. 그래, 운에 맡기고 타보자고 라고 두 명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을 앞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독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맨 먼저 제목을 읽죠. 그리고 상상하죠. 무슨 내용이 나올까? 그런데 쭉 읽어보니까 설명은 없이 그냥 바로 대화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하겠죠.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겠는데 이게 뭘까? 그러면서 이제 궁금한 상태에서 설명을 읽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버스를 기다리며 그날 타게 될 버스가 얼마나 붐빌지 예상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 학교 이름은 남대문 중학교였으나 학교는 남대문과 거리가 먼 장위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집에서 가자면 버스를 타야 하는데 국민학교 시절에는 걸어 다녔던 터라 중학교에 입학해서는 한동안 버스를 지혜롭게 타는 요령을 습득해야 했다. 서두 부분이 되겠죠. 도입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를 설명해야겠죠. 차장 누나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다. 설명 부분입니다. 물론 차비를 받고 문을 여닫는 일이 주 업무이긴 하나 특히 아침 등교 시간에는 차장 누나의 판단력과 직관력이 우리의 등굣길을 편안하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는 변수로 작용했다. 흔히 콩나물 시루버스라고 일컬어지던 그 옛날에 버스를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전설 속의 이야기 정도로나 받아들일 것이다. 매 정거장마다 버스에 오르려는 사람들은 늘 많았다. 차량 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절이어서 그랬던 것으로 생각하지만 승객들 입장에서 보면 제 돈 내고 자기가 타겠다는데 지나치게 푸대접을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만도 했다. 일명 손님이 가장 몰리는 러시아워에는 서로 먼저 버스에 오르겠다고 아우성을 쳤다. 차장이 매 정거장마다 문을 열어놓으면 내리는 사람은 몇 안 되고 타겠다는 사람만 줄을 서 있으니 차장인들 왜 힘들지 않았겠나. 차장은 푸시맨이 되어야 했다. 요즘은 지하철 환승역에서 이런 장면이 연출되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버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차장이 남자인 경우는 본 적이 없으니 모두 여성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푸시우먼이라고 해야 맞을 상황이었다. 정거장에 도착하면 차장은 내릴 손님들을 내리게 도와주고 나서 타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태우면서 묻는다. 안 계시면 오라이. 자, 이 부분이 지금 제목에 나왔던 것과 똑같죠. 예,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상황을 이끌어 오면서 여기서 탁 하고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버스 문 옆구리 철판면을 손으로 2번 땅땅 하고 3개 두드린다. 그 소리를 듣고 운전사는 차를 출발시킨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을 온몸으로 밀어넣고 차장도 간신히 자기 몸을 문 안으로 들여놓고 닫는다. 그 다음으로 이때부터는 운전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사람들을 억지로 밀어넣었기 때문에 문 쪽의 인구 밀도는 높고 반대쪽은 밀도가 낮다. 이것을 평정하여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운전사의 몫이다. 운전사는 원심력을 이용한다. 원심력만큼은 학교 다닐 때 확실히 배운 듯하다. 출발할 때 2차선을 달리다가 서서히 1차선 쪽으로 진입하는가 싶으면 이내 핸들을 꺾어 2차선으로 급히 방향을 튼다. 결국 버스 차체는 작은 반원 형태를 그리며 버스 내부의 원심력을 일으킨다. 문이 있는 우측에 몰려있던 승객들은 반대편으로 좌측으로 쏠리며 인구 밀도는 좌와 우가 같아진다. 이렇게 해서 승객들이 좀 더 고르게 분포되게 돕는 것이다. 그러나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들어찬 버스 내부의 사람들은 균형을 잡기도 어렵고 발을 어디에 놔야 할지도 모른 채 차가 흔드는 대로 몸도 따라 흔들렸다.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아도 되었다. 그저 살짝 들어 배 위쪽으로만 위치시키면 되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있는 가방은 공중부양한 채로 몸에 붙어 있으니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 콩나물시루 버스라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고 이렇게 몸으로 부대끼다 보니까 가방을 들고만 있어도 옆에 사람이 밀어줘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불편하게 살면서도 사람들은 그다지 불만을 표시하거나 불행해하지는 않은 것 같다. 버스에 에어컨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지하철도 변변하지 못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팍팍했고 모두가 치열하게 살았다. 예, 결론 부분입니다. 모두가 그러려니 하면서 살았고 우리가 사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살아가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었으나 그때는 지금만큼 자살률이 높지도 않았다. 과연 행복이라는 것이 환경에 좌우되는 것일까? 이제 느낌이 나오죠? 생각과 느낌. 그건 아닌 것 같다. 환경에 좌우된다면 그때가 지금보다 자살률이 높았어야 했다. 그러니 행복과 환경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모두가 힘들고 치열하게 살았지만 그 안에도 행복은 있었고 미소와 정도 있었다. 물질 만능이 가져온 인간의 불행은 스스로 자처한 것이 아닐까. 물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해서 결론을 딱 맺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글을 쓰신다면 어떤 글을 쓰실까요? 소재가 풍부한가요? 예, 그 글감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내용은 중학교 시절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겪었던 에피소드, 그것을 하나의 글감으로 삼아서 한 편의 글을 쓴 겁니다.
이것 자체가 자서전은 아니고요. 자서전을 이루는 하나의 꼭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꼭지가 20개, 30개가 모여져서 하나의 전체적인 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풀어서 썼지만 여러분도 얼마든지 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곤조곤 쓰면서 옛 생각을 하면서 힐링, 마음의 힐링을 받으면서 자서전 쓰기에 동참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 동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